안녕하세요.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걸 질적 연구라고 하잖아요. 되게 흥미로운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어? 네,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믿음직한 이야기의 5가지 조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인터뷰 몇 번 하고 좀 지켜본 걸로 결론을 내린다? 이거 그냥 연구자 개인의 생각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장치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쌓는 첫 번째 비결은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2가지에 달려 있어요. 바로 시간, 그리고 디테일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꼼꼼한 묘사가 어떻게 연구의 신뢰도를 확 끌어올리는지 그 힘을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조건,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충분히, 오래, 그리고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자가 어떤 현장에 정말 잠깐 들렀다 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날따라 유독 이상했던 모습만 보고 전체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는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처럼 짧게 방문해서 얻은 얕은 데이터는요,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갖게 하고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오랜 시간 현장에서 얻은 깊이 있는 데이터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줘요. 바로 여기서부터 믿을 수 있는 분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심층적 기술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해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A는 행복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독자들이 마치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주는 글쓰기 기술이에요. 밋밋한 팩트에다가 살이랑 피를 붙여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심층적 기술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기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 행동이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그 행동에 숨겨진 의도와 의미는 뭐였는지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독자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2가지는 연구자가 혼자서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연구자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위험한 함정을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가 자기 생각에만 갇히는 걸 막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내 기억 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싹 들이미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이 바로 그 객관적인 증거를 쓰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사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은 일지나 찍어둔 사진, 영상 같은 자료들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제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이 아니고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물증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내 동료의 날카로운 눈을 빌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내 생각의 허점이나 약점이 있거든요. 그걸 동료가 옆에서 딱 짚어주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옆에서 어이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정말 고마운 외부 전문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동료의 역할에 아주 재밌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바로 악마의 대변인입니다.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막 던지면서 네 생각이 진짜 맞아? 다른 가능성은 없어? 하고 계속 태클을 거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당장은 좀 아프고 쓰라릴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논리적으로 탄탄해집니다. 그야말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최고의 보약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요,
질적 연구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을 받는 겁니다. 이 중요한 작업을 구성원 검토 작업, 영어로는 멤버 체크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야기의 주인공들한테 직접 검사받는 거예요.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를 참여자한테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세상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외부자인 내가 당신의 경험을 왜곡하지는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는 핵심 과정입니다. 과정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연구자가 먼저 분석한 결과 초안을 만들어서 참여자에게 보내요. 그럼 참여자가 그걸 읽어보고 피드백을 주겠죠. 이 부분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같은 솔직한 의견이요. 그럼 연구자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 결과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연구는 더 이상 연구자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라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공동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5가지 조건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건 단순히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아야 할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나 정보를 딱 접했을 때 이거 믿을 만한가? 하고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볼까요? 첫째, 충분히 오랫동안 본 이야기인가? 둘째, 앞뒤 상황과 맥락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셋째,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가? 넷째, 다른 전문가가 검토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네, 맞아요 라고 동의했는가? 이 5가지 질문만 기억해 두셔도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가려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꼭 학술 연구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매일 뉴스나 SNS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서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진짜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